그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양시장 안타깝게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좀 기술적인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연속 상승에 대한 경계감에 초반부터 좀 등락을 좀 반복했는데요. 사실 유럽 증시는 좀 상승을 했지만 주말 미 증시가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가 없다 보니까 초반부터 눈치 보는 흐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속 상승 부담에 따라서 초반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단기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휴장이었던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의 인사들의 어떤 연설 대기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일부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좀 주춤했던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오르면서 지수를 좀 돌리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감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좀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에 대한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뭐 로봇, 화장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 여전히 그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업종별로를 좀 차이를 두면서 좀 매매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 금융 쪽, 건설 쪽에서는 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어느 정도 매수락에 따라서 섹터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모습. 오히려 연기금 정도가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대부분 업종을 좀 매수하는 좀 그러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재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좀 특징주로서 좀 수급 관련된 종목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화신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섹터 쪽에서 중소형 쪽에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가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50% 늘어난 한 4,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6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300% 이상 증가한 좀 제가 볼 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공장 증가 효과에 따라서 매출 단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가동률 같은 경우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2분기에는 87%, 3분기에는 94%, 그다음에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96%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거의 100%까지 올라온 상황. 여기에 또 원재료인 철판 가격도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좀 기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 GMP 쪽에서 그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좀 수주를 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부품에서 이제는 전기차 부품으로서의 어떤 변신이 좀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다가 IRA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화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눌려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의 특징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팀장님께서 관심주 중 수급 특징주로 자동차 관련주인 화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좀 해운 쪽에서 하나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네. 페노션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주 어떻게 보면은 2021년에 상당히 아웃퍼폼 했지만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굴곡이 많았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4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도 조금은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1,700억이 넘다 보니까 뭐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BDI로 이제 건화물선 운임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좀 하락세 전환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임 약세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 또 이제 컨테이너 부분의 수익성 악화, 사실 여기다 또 연말 인센티브 지급 같은 부분에서 판관비가 증가되면서 사실은 영업이익에 좀 많은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월 중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의 정점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인프라 부양책을 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중국의 경기 지표에 대한 회복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BDI 지표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악재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좀 제가 볼 때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거의 PBR 거의 0.56배로 지금 밴드 최하단 수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건화물선 운임 강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양호한 영업 실적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가 매수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오늘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한 3%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펜오션 상승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추천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내일 공략주로는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바로 이제 분리막의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이제 적자폭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작년 4분기 영업 적자 같은 경우는 97억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온의 미국 조지아 1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추가당 자체가 약 한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폴란드라든지 중국 공장 가동률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자를 기록하긴 합니다만 3분기 대비했을 때 적자의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 적자의 폭은 올해까지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지금 영업 적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13억 정도 지금 영업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작년 4분기 97억, 올해 13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적자 폭은 조금씩은 감소되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비용도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뭐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온의 미국 조지아 1공장, 헝가리 2공장에 대해서 신규 제가 볼 때는 공장 램프업에 대한 어떤 출하량 증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IRA 관련돼서 배터리 컴포넌트 관련된 정의에서 보면 분리막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 동사가 좀 미국 투자를 검토할 때 좀 생산시설 현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세액 공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기존 고객사에 대한 뭐 대응 강화, 뭐 신규 고객사의 어떤 확대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유럽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원자재법이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원자재법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역내 지금 생산 능력 확보가 좀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이미 뭐 헝가리에 대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선 뭐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여기다가 미국과 유럽의 어떤 해외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략주로 SKI 테크놀로지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점차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일장, 그동안의 연속 상승장이 있었다 보니까 좀 하락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보면 설 연휴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큰 매수 유입도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맞는 좀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형주의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자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대형주보다는 그 주변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꾸준하게 매수 중인 뭐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다양성보다는 좀 차별화 형태가 좀 유력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예탁금이 좀 증가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어떤 연속 상승보다는 순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되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서 뭐 단기, 중장기용 대응에 대한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작년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온지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증권센터 FP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